이게 시험 문제 나올진 안 나올진 몰라. 그렇지만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셨던 거,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셨던 거 있지? 거기에는 작품들, 시조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챙겨 갖고 와. 좋아. 빨리 챙겼어? 자, 우리 지난번에 정규 수업 때는 어디까지 했냐면 고려가요에 대해서까지는 다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가사는 몰라도 시조까지는 너희가 그래도 한 번씩은 달달달달 외워라는 아니더라도 시조까지는 한번 그래도 듣고 수업 듣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아 이건 이런 내용의 포인트지? 라는 걸 알고 가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급하게 영상을 찍어. 자, 시조를 첫 번째 찾아보면 지난번에 줬던 자료에서는 정읍사에서 끝났나봐요. 얘들아. 정읍사 다음에 053 동짓달 기나긴밤 한허리를 거여내어 홍진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고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054 동짓달 기나긴밤 찾았으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054 동짓달 기나긴밤 같이 갈게요. 자,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 글자는 세 글자. 그리고 종장은 3543, 3643 이런 글자 수를 맞춘다. 음수율을 맞춘다. 이제 일단 시 읽으면서 중요한 건 내용이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거혀내요. 동짓달 동지는 뭔데? 겨울이라는 밤이 가장 긴 시간. 동짓달 기나긴 밤을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한 허리를 중간을 잘라낸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외웠지? 추상적 대상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형상화. 이거 꼭 기억해. 요즘은 뭐라고 말한다? 주관적 변형 이렇게도 말한다. 다시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겨울이고 춥고 님이 없어서 너무 싫은 시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중간을 잘랐어. 그런 다음에 춘풍 니불 아래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동글동글 말아. 아줌마 국수사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국수사리. 사리 첨가해주세요. 엄마 나 국수사리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동그랗게 말한 게 사리야. 서리서리 넣었다가 음성상징어 의태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어른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초장, 중장, 종장에 다 나와 있다. 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첫 번째 한허리를 잘랐다, 두 번째 서리서리 넣었다, 세 번째 확 펼쳤다. 된 거 맞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동짓달 기나긴 밤 세모했니? 부정적인 시간 어른님 오신 날 밤 동그라미 했니? 내가 좋아하는 시간 대비된다, 대조된다. 자, 그러면 스텝 1 가봅시다. 감상 원리로 핵심 다지기. 넓게 보기. 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비유로 호소력 있게 노래한 시조이다. 평시조, 감상적, 낭만적. 좋고요. 좀 내려가서 스텝 2를 가보자. 스텝 2. 선택지로 개념 세우기. 선택지 진술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기억.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으로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거 원망의 정서는 B 없습니다. X요. 니은. 이 시는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라놓았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뒤로 넘길게. 아! 얘들아 그러지 말자. 뭐가 그러지 마냐면 시조를 많이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시조들도 같이 가보자. 1번은 알아서 하시고 2번 볼게요. 큰 2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동그라미 뭔데? 님에 대한 이별에 대해서 그리워한다, 기다린다 이런 거겠죠? 1번 선택지.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우리 매난국죽 송 외우고 있지? 매난국죽 송 그럼 뭐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 5개는 뭐다? 지조설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다.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왔대. 봄철이 돌아와서 봄이라는 계절은 뭔데? 꽃을 피우는 사랑할 수 있는 계절. 옛 피던 밭이 피엄직도 하다마는 이건 뭔데? 옛날에 꽃을 피웠던 그 자리에 다시 꽃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은 춘설이 봄에 눈이 남분풀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 눈이 떨어지고 있으니 필동말동하여라.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선생님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매난국죽송에서 지조절개 조금 어려운데요. 얘들아 작가의 이름을 봐봐. 작가를 보니까 매화야. 매화라고 하는 자, 선생님은 보통 기생 그러면 홍랑, 개랑, 황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기생들의 이름은 홍랑도 맞죠? 홍랑의 랑자가 계집랑자고 개랑의 랑자도 계집랑자거든. 결국 뭐냐면 무슨 여자라는 뜻인데 매화라는 건 꽃 이름이야. 꽃.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다? 기생에 쓴 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기생의 시들은 보통 뭐라 그래서 사랑보다는 이별, 사랑의 정서보다는 이별에서 슬퍼.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했던 그때는 꽃을 피웠던 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봄이라는 계절을 왔는데 나는 아직도 봄이라는 계절 맞이한 것 같지 않다. 즉 아직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이건 님에 대한 그리움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마음이 어린 후인이 알고 있지. 어린 무슨 뜻이다? 어리석다란 뜻이다.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만중운산에 깊은 산속에 어느니 모르기만은 어떻게 님이 올 수 있겠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바람 부는 그 소리에 행여 그인가 님이 왔나 님을 기다리는 마음. 서경도 누구를 사랑했었어? 제자인 황진이한테 마음을 뺏겼었어. 답은 2번이고 3번 얘들아 3번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을 들어야 머릿속에 기억나는 시 중에 하나야. 반중 조홍감이 반중은 쟁반 작은 소반 접시에 조홍감이 붉은 홍시가 고와도 보이나다. 고와 보인대 맛있어 보인대 예뻐 보인대. 그런데 유자 아니라도 유자 여기서 유자는 정말 유자차 먹는 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까먹는 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집도 하다마는 품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품어가봤자 반길이 없을세. 반가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글로 서러워하노라. 그것으로 서러워합니다. 이건 조홍시가라고 하잖아. 박일로가 뭔데?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육적이란 아이의 회귤고사 품을 회자야. 귤을 품었던 옛날 얘기. 그러니까 육적이란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까먹는 과일을 줬어. 근데 나 집에 갈래 갑자기. 그리고는 요 품 안에 품어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르르 떨어졌어? 야, 너 우리 집에 있는 귤을 어디다 가져가는 거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 미안해. 사실 우리 엄마가 너무 귤을 좋아하셔서.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야. 회귤교사. 즉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야. 지금 박일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단 말이야. 엄마랬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이덕형이라는 사람네 집이야.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뭘 줬어? 유자. 즉 까먹는 과일을 아니 홍시를 줬어. 붉은색 홍시를 줬어. 그걸 보고 아 나 이거 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갖다 드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품어가 반길이 없을 때 글로 서러한대. 어떻게 된 거야? 품어 가봤자 반가워하실 분이 없어서 그걸 서러한대. 돌아가셨단 얘기야. 이거 풍수지탄이야. 얘는 아니야. 요 시조 기억해라 얘들아. 4번. 아 선생님 좋아. 모르겠다. 왜 좋으냐면 한자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 정철.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한잔하고 싶어. 제 너머 언덕 너머에 성권롱이 집에 친구 집이야.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술이 익었다고? 그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어. 제 너머 성권롱 집에 술 익었단 말 어제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운 소를 발로 박자. 소 빨리 일어나. 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자. 부릉부릉. 네 시동 걸었어. 이런 음주운전한데요. 자, 누운소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지질 타고 눌러 타고. 아이야 니네 집에 걸lun이 계시냐? 정자서 따여라. 이거는 얘들아 공간이 갑자기 훅 이동됐다. 비약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지 이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아니야. 5번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이게 무슨 말이야? 푸른 산도 저절로 있고 푸른 물도 그대로 있고. 자 산수가 저절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우니 나도 늙는 게 자연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였네요. 넘길게요. 네 뒤로 넘기면 08번 사랑이란 작품 나와 있네. 가문단 한번 보자. 아하 감탄사. 내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다.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이 제구태여가 되게 중요해. 별표 다시 가볼게. 있으라 하려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있으라고 했다면 같겠니 제가 굳이. 다시 있으라고 했다면 주체를 생각해. 있으라고 했다면 같겠니 제가 굳이. 자 누가 누구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내가 님에게 여기 있어줘 라고 했다면 제가 굳이 갖겠냐마는 도치법. 제가 굳이 갖겠냐마는 여기서 제가 굳이는 누가 굳이 갖다는 얘기야? 님이 굳이 갖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도치로 해석하면 제 굳이는 님에게로 걸리는구나. 님이 굳이 갖겠냐마는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내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러면 아마 황진은 또다시 이별을 했고 그리워하고 있어.
있으려 하다가는 가려면 있으라고 했다면 같겠냐마는 그래서 있으라고 했다면 같겠냐마는 끊고 굳이 제구태야 보내놓고 그린한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제구태야 보내난 그린한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즉 제가 굳이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즉 행간걸침, 행을 내려 중장에 있는 제구태여를 종장으로 내리면 제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점. 제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 제가 굳이 뭐 했다고? 가라고 보냈다고. 이때 행간걸침으로 해석하면 제구태여는 누구한테 걸린다? 황진이에게 걸린다. 이런 얘기야. 중의법 기억하시고요. 제 굳이 보내놨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데? 보내고 그리워하는 감정이구나. 남은 단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단 가볼게.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인. 청산 푸른 산은 내 마음 흘러가는 물은 님의 마음. 녹수 흘러가는 푸른 물이 흘러가는데 녹수는 님이라 그랬지? 청산이야 변한 송가. 푸른 산이 변하겠니? 푸른 산은 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님의 마음 변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불변하는 황진이 마음이야. 녹수도 푸른 물도 청산을 못 잊어 나를 못 잊어서 울어 예어 가는 건 예다 나는 외워야지 흘러간다는 뜻이지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로 넘겨볼까요? 네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요. 어디로 갈까? 아니다. 자 뭐가 아니다냐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작품 가나다에 있었던 작품 중에 4번 문제를 봐봐. 117쪽이라고 나온 건 4번. 왜? 여기도 시조가 나왔잖아. 황진이의 시조라서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산은 옛날에 산이 있는데 물은 옛날에 물이 아니로구나. 산은 옛날에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에 물이 아니래. 산은 내 마음, 물은 님의 마음. 주야에 흐른들, 밤낮으로 흘러간들 옛 물이 있을 소냐? 옛날에 물이 있겠니? 옛날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인걸도 사람도 인재도 물과 같도다. 물과 똑같다. 가고 아니 오노메라.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구나. 뒤로 넘겨볼까 이제 진짜로? 네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031로 나오는 시조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했죠? 동짓달 기나비 긴밤 했어요. 넘길게요. 또 넘겨보면 115쪽에 나오는 051번에 마음이 어린 후인이 요거 선생님이랑 했었죠? 네 했었어요. 서경덕 시조 넘겨요. 그 뒤로 넘기면 또 사랑과 그리움 2번이라고 나오는 시 나오니 사랑과 그리움 2번 078에서 080 이렇게 나오는 사랑과 그리움 2번 한번 보자. 가는 마음이 어린 후인이 했죠? 나의 내 언제 무신하여 요거 하면 되겠네. 다의 어저내일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들아 시조는 어렵지 않아. 남은 단 가볼게. 이것도 황진이의 시조다. 내 언제 무신하여 님을 언제 속였간데 내가 언제 신은 믿음이 없어서 님을 언제 속였습니까? 속이지 않았습니다. 월침 달도 떨어지는 삼경이 몇 시? 23시 3시 가장 깊은 시간이야.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죠.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이곳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가을 바람에 지는 잎소리야.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야. 낸들 어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황진이시고 바로 위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시 중에 서경덕 시 기억나? 마음이 어린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은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그 인가하노라 했던 시에 화답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넘길게요. 또 넘겨서 또 이제 사랑과 그리움은 끝났고 05번 아스파라거스하고 무슨 채소가 있는 그 어떤 문제집이네. 거기에 있는 05번 사대부의 삼가 정서 조금 달라지겠다 얘들아. 사대부의 삼가 정서니까 선생님 커피 한잔하고 밥 먹으마자. 잘 듣고 있니? 네. 가나다 한번 볼게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삭풍은 겨울바람이야. 겨울바람이 겨울에 차가운 북풍이야. 너무 차가운 바람이 나무 끝에 불고 있대. 추워. 명월은 밝은다는 눈 속에 차갑대. 눈 이것도 계절 소재네. 대구법으로 지금은 겨울이야. 추워. 만리 변성에 그렇구나. 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 변방에 있는 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이구나. 만리라는 건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다야. 실제로 만리는 아닐 거야. 우리 전체 나이도 3천리밖에 안 되니까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또는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만리 변성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 변성에 일장번 큰 칼을 짚고 서 있어. 그러니까 뭔데? 아, 무인이구나. 긴 파람, 긴 휘파람, 근한 소리. 오! 내 무인의 기계 이런 건 얘기하고 싶어. 거칠 것이 없어라. 내려갈게요. 그 다음 남은 날 강호에 아리느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우정에 금을 씌워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위 대웅도 역군은 이셨다. 맹사성의 작품이구나. 자, 복자 강호에 강호가 뭔데? 강과 호수 자연 대유법. 강호에 가을이 뭔데? 가을이 되었어. 계절적 배경 가을 고기마다 살져 있다. 풍요로운 계절이구나. 전고마비의 계절이구나. 좋아요. 소우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흐르게 띄어서 던져두고 무엇을 던졌어? 그물을 던졌겠지. 이 몸이 내가 소 이렇게 조금씩 소일하며 지나는 것도 역시 군 임금의 은혜로구나. 땡큐했어. 그러니까 임금님의 은혜 유교적 층위로 마지막 마무리했더라. 다문다는 마음이 어린 후이니까 알고 있는 작품이라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네 좋아요. 뒤로 넘기면요. 몇 번이 나오냐? 좋아요.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건 가사라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송미인곡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마지막이 아니라 중요한 장면이니까 해보자. 송미인곡. 님 다이 단어 외워. 님 계신 곳 님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니 어떻게라도 알려고 했더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뭔데? 오늘도 거의 다 시간이 지나갔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달해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 왜?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님이 오나 안 오나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싶어.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이고 구름 세모 안개 세모 구름은 커녕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이 오나 안 오나 보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나와 님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단신배 이렇게 되더라. 사실은 정치적인 적이죠.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디 보면 일월 해, 달, 북극. 자 외워라. 고저문학에서 해, 달, 북극 나왔다. 누구를 상징한다? 임금님 상징하는 게 8, 90%는 넘는다. 외우시고요. 일월을 어찌 보면 지척을 뭐라더니 지척지간 지호지가 뭔데? 가까운 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천리를 바라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없어. 이런 얘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5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 5번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볼게. 이거 시조다 얘들아. 엄청나게 길어졌어. 무슨 시조? 사설 시조다. 특히 중장이 길어졌다. 읽어볼게요. 님이 오마 하고는 무슨 말이야? 님이 오겠다는 전갈이 왔나봐. 님이 너희 집에 갈게 라는 그런 전갈을 보냈는지 님이 오마 하고는 그런 말을 들었어. 어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겠지. 설레임 아니야 설렘의 감정이 있겠죠. 님이 오마 하고는 저녁밥을 지어 먹고 일을 지어 먹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런 뜻이야.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 앉아. 중문을 나갔어 대문을 나갔어 지방에 문지방에 치달 앉아서 이거 모든 금기를 다 깬 거야. 당시 여자들은 중문 밖을 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단오 때는 나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막 뛰쳐나갔다.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이런 얘기야. 중문을 나가 대문을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손으로 가에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님이 오나 안 오나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는가 가는가 걷는 산을 바라보니 거머히들 까맣고 하얀 거 거머히들 서 있고야. 거머 까만색 히들 하얀색 서 있어. 아 저게 나가 님이라고 착각하는 소리가 되는 거구나. 님 거머히들 서 있고야. 저야 님이로다. 저게 님이라고 생각해서 보시오 벗어 품에 품고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 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이건 음성 상징어야. 곤비 님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천방 지방 천방 지축으로 날뛰는 모양. 우당탕탕 뒤에 또 나오지만 이런 음성 상징은 얘가 얼마나 급한지 막 달려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진대 많은데 질퍽한 거 잘 마른 거 가리지 말고 워렁충장 우당탕탕 달려가서 정의만 내 감정에 있는 말 하려고 옆눈으로 슬쩍 보니 이 앞에까지는 얘들아 사실은 모든 금기를 깬 거야. 이 여자로 쌀 수 있는 일을 다 깬 거야. 근데 요거는 당시의 금기를 지킨 거다. 뭐냐면 남자는 감히 여자를 두 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옆눈으로 슬쩍 째려보는 거 아니야. 째려보지
남친과 겨누느를 슬쩍 보니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작년 7월 사흘날 7월 3일 갈가벗긴 껍질을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알뜰히도 날 속였구나. 주추리 3대가 올해 이건 지금 뭐냐면 작년에 껍질을 벗겨두었던 건 올해 얘를 씹어서 뭐 이제 수확을 하려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게 주추리 3대였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속아 넘어갔다 이거야. 살뜰히도 날 속여나 어떻게 해석했니? 알뜰하게도 날 속였구나 이렇게 해석했거든. 잘도 날 속였구나 이렇게도 해석해. 이거 무슨 법이게? 반어법이야. 잘도 속였구나. 잘도 속인 게 아니야. 안타깝구나. 이렇게 약간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모처럼 아침 밤일시의 망정. 어우 밤이었게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남 우일뻔 하여라. 행여 혹시나 낮이었다면 남들의 비웃음을 받을 뻔했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요. 사랑과 그림이 왜 또 나왔을까? 마음이 어린 후에 했고 내 언제 신이 없어 했고요. 어저 내일이야 했어요. 넘어갈게요. 만흥 나왔네. 아이고야 만흥이 나왔구나. 만흥은 흥겨움이 가득하다. 다시 흥겨움이 가득하다. 윤선도는 유배를 갔어.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임금님 괜찮아요. 저는 흥겨워요. 라고 이런 시를 썼다. 아 오른쪽에 귀향에서 풀려난 거구나. 귀향에서 풀려난 작가가 해난 금세동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연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때 네, 그 작품은 아니었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흥겨움이 가득한 만흥을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동그라미 세모 하면 돼. 동그라미 세모.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 동그라미 치고 산수가 자연 속에 바위 아래 띠집 뭐야? 초거집을 짓고 있대. 그러니까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 모르는 남들 세모 치고 그 모르는 남들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어떻게 웃어?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은 어리고가 무슨 뜻이라고? 어리석은 향함은 시골 사람.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은 내 군인과 하노라. 내 군수는 여기서 맡는다. 안분지도. 그런데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런데 얘들아 정말로 선생님 윤선도가 어리석대 땡! 겸손함의 표현이지 정말로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내려가 볼게.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은 쌀밥에 고기 반찬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데? 소박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것도 알맞게 먹었다. 안분지족의 삶을 드러내는 뭐냐? 이거 대유법이다. 부분을 가지고 전제를 얘기하는 대유법이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슬카지 노느라. 바위끝 물가에서 자연 속에서 동그라미 해놨니? 슬카지 단어 외워 실컷 놀고 있구나.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남아있는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게 있겠니? 부러워할 게 있대 없대? 없대요. 부럽지 않대요. 내려가서 잔들고 혼자 앉아 몸매를 바라보니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여기 많이 해석 잘못한다.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다시 한번 볼게. 서리법이야.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먼 외를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하여 반가움이 이만하겠니? 그랬어. 자,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하여 내가 지금 술잔 들고 산을 바라보는 이것보다 더 반갑겠니? 이건 누가 더 반갑다는 거야? 산이 더 반갑다는 거죠. 왜가 더 반갑다는 거야? 님이 왔으니까 흥분해서 아싸 님에 대한 사랑 아니야 얘들아. 그 다음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누가 님이 아니라 산이겠죠. 과묵해. 감정 표현 잘 하지 않아도 끝내 못내 좋아한다. 누구를? 산을 좋아한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자연이 더 좋아. 내려갈게요. 누구셔? 삼공도 혼났다 하더니 삼공세모. 삼공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도곧 낫다고 했는데 만승이 이만하랴? 천자만승이 이만하겠느냐? 만승, 세모해놨지? 천자만승보다 더 좋은 누군가가 있대. 이제로 헤어든 해다 무슨 뜻? 생각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부호여가 약 바로 왜 이러니? 소부허유가 약 뒀더라. 소부하고 허유가 약을 처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영리하구나. 감탄, 영탄이야. 소부허유는 요순시대 여기에 보니 속세를 떠나서 숨어 살던 선비 은일지사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삼공만승보다 소부허유가 더 좋다. 왜? 자연 속에 살았으니까. 아마도 임천한흥 외웁시다. 임천한흥이 뭔데? 자연을 벗삼은 한가한 즐거움을 자연에서의 한가한 즐거움을
이런 거 나오면 연화고질, 천석고항 이런 거 같이 연결할 수 있죠. 비길 곳이 없어라. 비교할 곳이 없구나. 바로 강호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더라. 내려가도 되겠죠. 내 성이 게으르더니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시사. 하늘이 내가 게으른 걸 알아요. 여기도 선생님 하늘 뭐지? 윤선부는 게으르대요가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 만사 세 번째고 인간의 많은 일들을 한 일도 아니 맡겨 하나도 맡기지 않아서 주체 누구야? 하늘이 나에게 맡기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뭔데? 이 자연 속에 산다 이 얘기라고요. 다만 다툴이 없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켜라 자연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넘겨도 될까요? 네,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오른쪽 페이지에 스텝 2 같이 해볼게요. 스텝 2. 선택지로 개념 세우기. 기억. 자연은 기억이요. 자연을 즐기는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당연히 맞죠. 동그라미. 옵니다. 니은 가볼게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속세세모 동그라미는 자연 맞죠? 자 내려갈게. 디귿 제1수의 남들은 제2수의 연함은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남들은 누구였어? 나. 여기서 사는 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세모였죠?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그 밖에 남아있는 일이야. 그 밖에 남아있는 게 뭔데? 자연 속에서 사는 것 그 밖에 남아있는 일을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남들은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해. 오입니다. 자, 리를 가볼게요. 제2수와 제3수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천안을 드러낸다. 임천안은 3수와 2수와 3수 종장에 그나마 연나물이야. 불알 줄이 있으랴. 말씀도 우엄단에도 못내 좋아하느라 자연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 임천안은 맞습니다. 그 다음 어디야? 미음.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 공간 이동? 안 했는데? 화자의 심리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X죠. 제4수 대조적인 의미의 소질 제4수의 대조적 상동세모 난선세모 소구거리고 동그라미 맞는 거죠. 오이네요. 그 다음 제5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했다. 서리적 표현이 뭔데? 이만하랴 맞습니다. 이만하랴. 자 그럼 그리고 2번의 보기 가볼게. 2번의 보기 강산 자연을 좋은 경치를 이 아름다운 경치를 힘세게 다툴 양이면 힘센 사람들이 다툰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수니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진실로 그 말이 없을 때 진실로 그 많은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논리로라. 나 같은 사람도 두고 놀 수 있죠. 뒤로 넘겨볼게요. 어디로 가냐? 만흥은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요. 어디로 가냐? 만흥 계속 나오네요. 뒤로 넘겨서요. 또 어디로 갈까? 나 만흥 이제 안 할래. 만흥은 다 넘겨봐. 매화사 가자 얘들아. 매화사 갈게요. 요렇게 나와 있어요. 113번 보이나? 113번에 매화사 읽어볼게요. 매화사는 아까도 얘기했지. 매남 북죽 소문대 지조절개 예찬하더라. 얘는 매화를 예찬할 거야. 안민영의 매화사 읽어볼게. 1수 매영. 매화가 그림자가 있는 매형 부딪힌 창. 다시요. 미안해요. 매형이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겨신저. 이삼백발옹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들어 선생님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 좀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 데리고 기생들이겠지? 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걸 요즘으로 보면 조금 그렇지. 좀 폐륜이지. 폐륜이라기보단 뭐라 그럴까 이제 롤리타 콤플렉스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건 풍류를 즐긴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했던 거라 작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만약 내 마음에 흡족지 않더라도 그 작품 외워야 될 것들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 매영이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겨시죠. 옥임금차는 미녀의 금비녀가 있대. 아름다운 여자가 금비녀를 꽂고 여기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삼백발옹이 두세 명의 늙은 어르신들이야. 진짜로 선비들이 검은고와 노래로 달까 기생과 놀고 있는 거야. 이윽고 잔들어 거나세 술잔을 들어 한잔 하십시오 할 때 달이 또한 오르러다. 달이 또한 떠올랐대. 보통 근데 이거 여긴 안 나왔는데 매화가 나오면 달이 나오고 눈이 나와. 보통 요 세 가지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달이 떠올라서
이 분위기를 돋워준다. 내려가 볼게.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와서 빙자 옥질은 매화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이야. 빙자 어른 같은 자태, 옥질 옷과 같은 질감이란 뜻이니까 깨끗한 살결 구슬같이 아름답다. 매화의 내가 내면이라 그랬냐? 아니 외면적인 아름다움 겉으로 아름다운 거야. 매화의 외면적인 아름다움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구나. 내가 누구야? 매화 인칭대명사 썼으니까 의인법이야 영탄법이야. 가만히 향기. 근데 우리 또 매화의 향기를 뭐라 그러냐면 밑에 나오나 안 나오네? 암향이라 그래. 암향 은은한 향기 매화의 향기인데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조금 전에 선생님 1수에서도 얘기했었지. 매화는 달과 어울린다고. 황혼월 해가 떨어질 때 달과의 약속을 하였더니 아마도 아치고절 이건 매화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야. 우아한 아름다움 우아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 바로 매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내려가도 되겠죠? 육수 가볼게요.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바람이 눈을 몰아 창을 부딪혔대. 계절적으로 겨울이네. 찬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하니 찬기운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이 매화를 침범할 것 같아. 아무리 어르러 허인들 봄뜻이야 아셀소냐. 아무리 얼게 하려고 한들 봄뜻을 빼앗을 수 있을까? 봄뜻을 빼앗을 수는 없어. 영탄법이야. 서리법도 좋아. 두 개 다 좋아.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매화는 얘들 우리는 보통 선생님들 뭐가 그러냐면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전 사람들은 매화로 생각을 했대. 근데 매화가 딱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야.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피는 꽃으로 생각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눈이 있을 때 피는 꽃이 매화야.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 그래서 눈이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뜻은 매화를 보면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내려가도 되겠죠? 동각의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아인가 붉은 색깔의 꽃이 보였나봐. 그런데 동쪽 누각에 피어있는 꽃이 척촉은 철쭉일까? 두견아 단어 외워 진달래꽃일까? 봄을 알리는 꽃일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개나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개나리 다음에 철쭉이 피는 거고 진달래가 피어오르잖아. 그런데 중장 가볼게. 건곤 천지와 똑같은 단어 외워. 천지와 똑같은 단어가 건곤이야. 건곤이라는 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잖아. 건곤의 눈이어든 이 세상이 온통 눈인데 쟤 어찌 피었으랴. 쟤 어찌 감히 피리. 쟤가 누구야? 바로 쟤가 누구야? 척촉과 두견아야. 철쭉과 진달래꽃은 눈이 필 때 눈이 가득할 때 필 수가 없어. 알겠다. 백설 양추는 흰 눈이 내릴 때 봄의 소식을 알리는 건 매화밖에 또 있으니 매화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넘겨도 되겠죠? 네, 매화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도 매화사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도 매화사라 또 넘어갈게요. 뭐야? 또 매화사. 매화사 많이 넣어놨네.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움 1번이 또 나왔어. 사랑과 그리움 1번이 또 나왔어. 거의 다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뭐지? 거의 다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얘들아. 잘 따라와. 금방 다 했어요. 자, 사랑과 그리움 1번이라고 나온 075에서 077을 가볼게. 여기에서 가나 다 중에 나와 다는 했던 작품이라 가만 하면 돼. 가. 근데 작가를 슬쩍 보니까 안 나왔니? 아니야, 나와서. 홍랑계란 작가네. 아까도 얘기했지? 홍랑계랑 황진이. 홍랑계랑 황진이 아까 매화라는 작가도 나왔는데 그 작가는 자주 나오는 작가는 아니야. 홍랑계랑 황진이 나온 사랑과 이별, 그리움. 자, 웹버들, 산에 있는 버들, 강아지, 버들. 가래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니 의손대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야. 웹버들, 산에 있는 버들을 골라 예쁜 것을 골라서 꺾어서 보냅니다 님에게. 도치법이네.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무엇을? 웹버들을. 왜? 내가 보냈잖아. 내가 보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라의 군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밤비에 새잎꽃 나오든 새 잎이 나오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나라고 생각하고 예뻐해주세요. 뒤로 넘겨보면 4대부의 영분 나온다. 4대부의 영분 066, 068. 또 이게 슬픈 작품이라. 왜 슬프냐고? 이게 왕가 사는 남자야. 여기 가나다 작품이. 사실 그냥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읽으면 보통은 여성이 노래를 하고 님과 이별한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배경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작품이다. 이건 단종이 유배간담에 너무 마음 아픈 작가들이 쓴 뭐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내려가 볼게. 방 안에 혔는 촛불 늘과 이별 하여간대 겉으로 눈물 띄고 속 타는 줄 모르도 모 띄어 촛불 날 것 같으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방 안에 혀는 기억하지? 켜놓은 촛불 늘과 이별의 건데 누구와 이별을 했네. 이별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촛불은 모두 감정이 입의 대상이다. 내려가서 겉으로 눈물 띄고 근데 겉으로 눈물이 떨어져. 촛불이 눈물이 떨어진다. 촛농에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속 타는 줄 모르니 소리야. 띄어 촛불 날거 저 촛불과 나는 똑같아. 감정이 입의 대상.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속에 이제 초의 심지가 타는 것도 맞고 화자의 마음이 타는 것도 맞고 그 다음 내려갈게. 내 마음 버여내어 나를 맹글고자 내 마음을 잘라내어서 이것도 추상적 대상에 구체하다 얘들아. 추상적 대상에 형상화 시각하다. 내 마음을 잘라서 별과 달을 만들고 싶다. 여기서 얘들아 별과 달은 임금이 아니지. 여기서 별과 달은 내 마음이죠. 구만리 장천에 먼 하늘에 반드시 걸려있어. 반듯하게 걸려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고운님이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비춰드리고 싶다. 단종에게 내 마음을 비춰드리고 싶다. 그 다음 여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해오고 천만리 천리만리 삼천리 뭐라 그랬어? 심리적 청서적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정말로 이렇게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여의다 단어 잊어버리지 않았지? 이별했다 사별했다. 고운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었더니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흐르는 내 물에 앉아 있었더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요. 저 흐르는 물도 내 안. 내 마음과 똑같아서 감정이 입의 대상. 울어 밤길 내놓다.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내 마음과 똑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간다. 뒤로 넘겨서요. 네, 승민군 그냥 넘길게요. 어부사시사 가보자. 어부가 사계절을 노래했다. 윤선도. 네, 어부가 사계절. 요거는 근데 시조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어서 넘어갈까? 네,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어부사시사는 좀 넘어가 봅시다. 어부사시사는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럼 다 했나? 천만리 머나먼 길이 나오니 연분의 점 나온다 얘들아. 똑같아. 연분의 점. 작품이 똑같다고. 사대부의 연분과 지점. 여기도 다 했던 거야. 다 한 것 같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어부사시사는 그냥 너무 이제 중간에 후렴구가 있어서 고려가요 특징에 들어간 시조에서 일단 선생님은 뺀 거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시조 설명을 마칠게. 우리 개성어 친구들 프린트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자.